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바보 만드기와 길 잃은 처녀의 기이한 인연. 옛날 깊은 산골짜기 어느 마을에 만드기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만드기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디고 왔으나 세상 물정에는 어둡고 특히나 방향 감각이 없어 동네 사람들은 그를 길 바보라 불렀다. 어스름이 내려앉아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마을 어귀. 그 시각 만드기의 어미는 마당을 오가며 초조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아이고, 이 녀석이 해가 다 졌는데 또 어딜 간 게야? 콩밭에 간다더니. 마침 그 옆을 지나던 마을 사람이 혀를 차며 말을 건넸다. 만드기 어멈, 아직도 만드기 안 들어왔수? 그러게 말입니다. 아침 일찍 콩 심으러 간 녀석이 길 바보가 어디 가겠수. 콩밭 가랬더니 뒷산가 있겠지. 어제는 빨래하러 간다더니 공동묘지에서 자고 있더라니까요. 에이, 재수없는 소리 말아요. 그래도 만드기처럼 심성 곱고 착한 녀석도 없지요. 그렇게 고우면 뭘 합니까? 저러다 설마 또 그 귀신굴에 간 건 아니겠죠? 아이고, 내 팔자야. 만드기 어미가 귀신굴이라 부르는 폐광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감히 발도 들이지 않는 금기의 장소였다. 그러나 길을 잃기 일쑤였던 만드기가 그곳을 어린애 놀이터처럼 드나들며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새끼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작 그의 어미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산 쪽이 아닌 마을 반대편, 내가 쪽에서 만드기가 흑투성이가 되어 나타났다. 어머니, 나왔어. 이놈아, 넌 콩 심으라 했더니 어딜 갔다 이제 와? 꼴은 또 이게 뭐야? 어머니, 콩밭이 자꾸 도망가서 잡으러 가다 보니 내가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콩밭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네가 길을 잃은 게지. 어서 들어가 밥이나 먹어. 만드기 어미가 속 터지는 가슴을 치며 아들을 들여보내던 바로 그때 마을 어귀를 지나던 산길에서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저기 비단옷 입은 계집이 도망이다. 피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산적대가 한양으로 향하던 양반 행렬을 덮친 것이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양반과 규수인 채옥은 가솔들의 희생으로 겨우 몸을 빼내 숲속으로 달아났다. 채옥은 비단 치마가 찢기는 것도 모른 채 무작정 숲속 깊은 곳으로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더는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채옥은 나무 밑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사방은 이미 어둑해져 길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때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채옥이 겁에 질려 소리치자 덤불 속에서 뭔가 엉거주춤 기어나왔다. 바로 땔감을 하러 뒷산에 왔다가 또 길을 잃은 만드기였다. 사람이다? 아니, 귀신인가? 웬 선녀님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산적들이 저를 쫓고 있습니다. 만드기는 겁에 질린 채옥의 모습과 그녀의 발목에서 흐르는 피를 보았다. 만드기는 순간 자신의 두려움도 잊고 순박한 얼굴로 물었다. 산적이요? 무서운 사람들인데. 남자, 아야 했네. 피납니다. 마을이요. 아, 알지요. 압니다. 이쪽입니다. 저만 따라오시오. 만드기는 자신 있게
한쪽을 가리켰다. 채옥은 절박한 심정으로 만드기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1시간을 걸어도 숲은 더 깊어질 뿐이었다. 저기요,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어째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맞을 겁니다. 아까 저기 저 바위, 못 봤던 바위네. 뭐라고요? 길을 모르는 겁니까? 저를 속인 거예요? 채옥의 목소리가 원망으로 떨리자 만드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울상이 되었다. 아닌데 길이 자꾸 바뀌어서. 낭자 화났어요? 미안합니다. 채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 산적을 피했더니 길 바보를 만나 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자신의 신세가 처량했다. 만드기는 우는 채옥의 옆에서 안절부절못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울지 마세요. 내가 꼭 지켜줄게요. 산적 오면 내가 막을게요. 채옥은 눈물 젖은 눈으로 만드기를 바라보았다. 덩치는 컸지만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자신을 지키겠다는 사내. 채옥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 순수한 눈빛에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남자, 저쪽으로 갑시다. 저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드기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앞장섰다. 채옥은 한숨을 쉬며 그를 따랐다. 한참을 더 헤맨 끝에 두 사람이 덤불을 헤치고 나오자 거짓말처럼 작은 초가집 마당이 나타났다. 우리 집이다. 찾았다. 만드기가 환호성을 질렀다. 두 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만드기의 어미가 놀란 눈으로 튀어나왔다. 이놈아, 넌 또 어딜 갔다가 웬 처자냐. 만드기 어미는 채옥에 찢어진 비단옷과 고운 자태, 그리고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고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다. 아이고, 양반댁 규수신데 혹시 산적들. 아주머니, 제발 말 마시오. 어서. 만드가, 넌 멍봐. 낭자는 날 따라오시오. 만드기 어미는 채옥의 손을 잡아 끌고 집안이 아닌 집 뒤편의 허름한 광으로 향했다. 산족놈들이 금방 이 마을까지 후들 겁니다. 놈들은 양반집만 노리지 우리 같은 흙집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여깁니다. 이 집단 뒤에 숨으십시오. 쥐 죽은 듯 숨어 계셔야 합니다. 만드기가 멍청해 보여도 힘은 장사니 내가 저놈 시켜 입구를 막아 놓을게요. 만드기 어미가 채옥을 광 안쪽 집단 뒤로 밀어 넣을 때쯤 멀리서 산적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으로 갔다. 웬 계집 하나가 이쪽 산으로 튀었어. 이 근처 마을부터 싹 뒤져. 만드가, 넌 어서 저기 집단 좀 더 날라 광입구에 싸. 그리고 굴뚝에 연기 피우고 아무 일 없는 척. 예, 어머니. 걱정 마시오. 내가 꼭 지킬게요. 만드기 어미는 광문을 닫고 만드기는 급히 집단을 날라 문 앞을 가렸다. 채옥은 어둠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숨을 죽였다. 광 속의 어둠은 차가웠다. 채옥은 집단 뒤에 몸을 숨긴 채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숨을 죽였다. 만드기 어미와 만드기는 마당에서 애써 태연한 척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살림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횃불을 든 산적 두목과 그 무리가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이놈의 집구석에도 사람이 사는 게냐. 샅샅이 뒤져라. 보아하니 여과적이죠. 길바본 6분인 듯합니다. 만등모는 바닥에 엎드리며 필사적으로 빌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리님들이 누추한 곳에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불쌍한 모자입니다요. 시끄럽다, 노파야. 이 근방으로 비단옷 입은 계집 하나가 도망쳤다. 혹시 보지 못하였느냐? 산적 두목의 흉흉한 기세의 만득이 어미 뒤에 숨어 벌벌 떨며 입을 열었다. 비단이요. 나비처럼 예쁜 옷 말입니까? 못 봤습니다. 이놈이 바로 그 유명한 길바보 만드기로구나. 두목님, 이런 놈이 뭘 알겠습니까? 바보든 뭐든. 저기, 저 광은 뭐냐? 당장 열어봐라. 아이고, 나리님. 거기는 안 됩니다요. 거긴 직간대용으로 쓰는 곳이라. 똥오줌 천지입니다. 더러워서 똥오줌 잔? 두목이 인상을 찌푸리며 주저하는 사이 잔이 칼끝으로 광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에이, 흙 같은 어둠 속에서 지독한 냄새가 진동했다. 잔이 칼로 집단을 몇 번 쑤셔보더니 코를 막고 물러섰다. 퇴, 두목님, 진짜 똥통이 맞습니다. 썩은 집단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옥은 집단 속에서 칼끝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입을 틀어막았다. 쓸모없는 놈들 같으니. 좋아, 이 집은 됐다. 계집은 필시마을 안쪽으로 숨었을 게다. 다른 집을 찾아라. 잔 무리가 쿵쾅쾅거리며 마당을 빠져나갔다. 한참이나 지나 밖이 조용해진 것을 확인한 만득모와 만득은 광으로 달려갔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아씨? 집단 속에서 나온 채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방금 저기 칼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놈들이 마을을 포위했으니 날이 밝으면 다시 뒤질 겁니다. 그때는 꼼짝없이 잡힙니다. 채옥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때 멍하니 서 있던 만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관하로 가야 합니다. 왜, 이놈아, 그걸 누가 몰라서 이러느냐. 관하는 산 반대편이고 큰 길은 저놈들이 막고 있는데.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산을 넘어가는 저만 아는 새끼 있습니다. 만득모가 놀라서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새끼라니. 내 놈, 설마 그 귀신굴 말이냐? 예, 귀신 없습니다. 그냥 깜깜하고 굴이 길어요. 저번에 길 잃고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관아 뒷산이었습니다. 순간 만득모의 눈이 번뜩 빛났다.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했다. 관아 뒷산. 그래, 그거다. 만드가 네가 우리를 살리겠구나. 하지만 그 굴까지 가는 동안 산적들에게 들키면 어찌합니까? 그리고 굴로 들어간 것을 들키면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요. 쫓아오게 만들어야지요. 하지만 우리가 다 빠져나간 뒤에 쫓아오게 만들 겁니다. 만득모는 방으로 들어가 채옥에 찢어진 비단 치맛자락을 조금 더 뜯어내고 아까 광 앞에서 채옥이 떨어뜨린 값비싼 비단 손수건을 집어들었다. 아씨, 손수건을 잠시 빌려야겠습니다. 만드가 어미 말을 잘 듣거라. 지금 산적놈들은 마을 어귀를 뒤지고 있을 게다. 너는 뒷길로 몰래 빠져나가. 내가 말한 그 귀신굴 입구로 가거라. 귀신? 그래요? 지금요? 그래. 가서 이 비단 손수건을 굴 입구 근처 덤불에 마치 급히 도망치다 걸린 것처럼 찢어서 걸어두고 오너라! 놈들은 재물 냄새는 귀신같이 맞는 놈들이다. 이 손수건을 보면 아씨가 그 굴로 숨었다고 생각할 게다. 그놈들이 굴 입구로 몰려가면 우리는
그 틈을 타 아씨와 함께 내가 아는 새 길로 빠져나가 관하로 가는 것이다. 알겠느냐? 하지만 굴 입구에 산적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지금 가야 한다. 놈들은 아직 굴까지는 생각 못하고 마을만 뒤지고 있을 게다. 어서 다녀오라. 채옥이 만득의 소매를 다급히 붙잡았다. 제발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잡히기라도 하면 만득은 채옥의 손길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은 길 안 잃습니다. 낭자를 꼭 지킬 겁니다. 만득은 손수건을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만득모와 채옥은 숨 죽여 그를 기다렸다. 1시즌쯤 지났을까? 만득이 땀에 젖어 헐레벌떡 돌아왔다. 잘했다, 내 아들아. 이제 저놈들이 미끼를 물기만 기다리면 된다. 세 사람은 다시 광속 집단의 몸을 숨겼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마을은 다시 산적들의 고함 소리로 소란스러워졌다. 이 마을엔 없는 것 같습니다. 밤새 뒤졌습니다. 계집 하나가 하늘로 솟았단 말이냐. 산을 다시 뒤져. 바로 그때 잔을 수색하던 산적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찾았습니다. 이쪽입니다. 계집을 찾았느냐? 이걸 보십시오. 비단 손수건입니다. 어젯밤 그 계집 것이 틀림없습니다. 광 속에 숨어있던 세 사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산적 두목과 무리들이 굴 입구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여긴 마을 사람들이 귀신굴이라고 부르는 폐광입니다. 들어가면 무너진다고. 그리고 여긴 그 길바보 만드기가 놀이터처럼 드나들던 곳이옵니다. 혹시 함정이라도 산적 두목이 산적의 뺨을 거세게 올려붙였다. 이런 멍청한 놈들. 바보놈이 무슨 함정을 파? 그 바보놈이 계집을 데리고 여기가 안전한 줄 알고 숨어 들어간 거지. 멍청한 놈 덕에 계집이 안에 갇힌 꼴이다. 횃불을 밝혀라. 어서 들어가서 계집을 사로잡는다. 산적들이 횃불을 들고 욕심에 가득 차 폐광의 어두운 아가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만득모가 광문을 열었다. 지금입니다. 만드가. 어서 새 길로. 어머니, 아씨, 이쪽입니다. 만득은 두 사람을 데리고 산적들이 들어간 굴의 반대편 덤불 속에 숨겨진 작은 바위 틈으로 몸을 이끌었다. 폐광의 새끼는 칠같이 어두웠다. 만득모가 미리 챙겨온 작은 등불에 의지해 세 사람은 만득의 뒤를 바싹 따랐다. 밖에서 들려오던 산적들의 소란과는 달리 굴안은 축축한 냄새와 이따금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가득했다. 채욱은 두려움에 떨며 만득모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아씨, 걱정 마십시오. 저놈이 다른 길은 다 잃어도 이 귀신굴 새 길만큼은 제 안방처럼 드나들던 놈입니다. 저놈을 믿으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만득모의 말은 사실이었다. 어둠 속에서 만득은 더 이상 길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벽을 손으로 더듬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일행을 이끌었다. 어머니, 이쪽입니다. 여기는 돌이 많으니 발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좁은 바위 틈을 망설임 없이 통과하고 어른 한 명이 겨우 진법한 낮은 통로를 몸을 숙여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조금만 더 가면 넓은 곳이 나옵니다. 낭자, 제 손을 잡으세요. 여긴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만득이 채옥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채옥은 따스하게 내밀린 그의 손을 망설임 없이 굳게 잡았다. 자신을 이끄는 만드의 단단한 손길에 세옥은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듬직함을 느꼈다. 한편 산적 두목이 이끄는 무리는 폐광의 주갱도를 횃불로 밝히며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만드모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광 입구에 뿌려둔 거름 냄새를 똥오줌 냄새로 착각하고 코를 막은 채였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썩은 짐승 냄새만 진동합니다. 그 바보놈이 계집을 데리고 멀리 갔을 리가 없어. 이 굴 어딘가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게다. 놈이 미끼를 물었으니 우린 그저 굴 안에 갇힌 쥐를 잡으면 그만이다. 산적들은 굴 깊숙한 곳, 과거 광석을 캐내던 넓은 공동에 다다랐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먼지 쌓인 낡은 채굴 도구와 버려진 광석 더미뿐.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손수건은 미끼였습니다. 속은 것 같습니다. 감히 그 길 바보놈이 나를 속였단 말이냐. 산적 두목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고작 바보라 얕잡아 보던 녀석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런 젠장, 바보놈에게 노란하다니 찾아내. 이 굴 어딘가에 다른 새끼가 있을 게다. 다 부숴버려라. 그는 분노의 쇠몽둥이를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그때 그의 눈에 갱도 한편에 어설프게 쌓여있는 돌무더기가 들어왔다. 그것은 몇 해 전 만드기 굴에 들어왔다가 심심해서 놀이 삼아 쌓아 올렸던 돌탑이었다. 저것은 혹시 만드기 놈이 파놓은 함정? 산적 하나가 중얼거리자 두목이 냉소를 터뜨렸다. 바보놈이 무슨 꾀를 낸다고? 꼴보기 싫구나. 이런 가짜로 돌멩이로 날 속이려 들어? 산적 두목은 오만에 가득 차 그 돌무더기를 발로 힘껏 걷어찼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르르 쾅 쾅. 천장에서 흙먼지가 비오듯 쏟아지고 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만드기가 쌓아올린 그 바보의 돌탑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위태롭게 버티고 있던 낡은 갱도의 핵심 지지대를 바치고 있던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산적 두목이 걷어찬 돌멩이는 갱도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린 방아쇠가 되었다. 두목님, 굴이 무너집니다. 뭐라고? 으아! 빨리 빠져나가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산적들이 들어왔던 입구 쪽부터 거대한 바위들이 쏟아져 내리며 갱도를 막아버렸다. 횃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적들의 절규만이 울려 퍼졌다. 채옥을 탐하던 산적들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으로 인해 거대한 재물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그들의 무덤은 그들이 가장 얕보던 길바보 만드기가 만들어 놓던 놀이터였다. 한편 갱도가 무너지는 거대한 진동은 만드기 일행이 있는 세길까지 전해졌다. 꺄! 무너집니다. 흙먼지가... 아이고 부처님, 맙소사. 길이 막히는 건 아니겠지? 두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만드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괜찮습니다. 여긴 괜찮아요. 저기 빛이 보입니다. 다 왔습니다. 만득은 두 사람을 재촉해 덤불을 헤치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세 사람이 나온 곳은 놀랍게도 산 반대편, 관아가 멀지 않은 큰 길목이었다. 아이고, 살았어. 만드가 내가 우릴 살렸구나. 내 아들아. 만드모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채옥은 흙투성이가 된 만득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길 바보가 아닌 자신들을 구원한 든든한 은인의 모습이었다. 만득은 채옥의 감사 인사에 어쩔 줄 몰라하며 그저 뒷머리를 극적이며 순박하게 웃을 뿐이었다. 해가 트기 시작할 무렵 세 사람은 관아 뒷산을 빠져나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관아의 문을 두드렸다. 여봐라, 문 좀 열어보거라. 사람 산적이다. 산적이 굴에 갇혔어요. 이 새벽의 정적을 깨는 고함 소리에 잠이 덜 깬 포졸이 창을 들고 문을 열었다. 웬 놈들이 이 새벽부터 관아문을 두드리는 게냐? 아니, 넌 길바보 만드기 아니냐? 어머님은 또 웬일이고? 이 아씨는 포졸은 흙투성이가 되었음에도 기품이 서려 있는 채옥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채옥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위엄있게 말했다. 나는 한양에서 온 최가의 여식 채옥이라 하오. 어젯밤 산적대의 습격을 받아 일행을 잃고 이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소. 허나 지금 산적 무리가 마을 폐광에 갇혔으니 급히 고할 일이 있어 어서 길을 여시오. 산적과 폐광이라는 말에 포졸들의 잠이 확 달아났다. 산적이라니? 여봐라, 당장 사또께 고해라. 어서 드시지요. 세 사람은 곧바로 관아의 뜰 안으로 이끌려갔다. 잠시 후 관복을 급히 꿰어 입은 사또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산적이라니. 그것도 길바보 만드기 전에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 듯한데. 사또의 의심 어린 눈초리에 만드모가 울부짖듯 앞으로 나섰다. 사또, 제 아들이 바보이긴 하나 제 아들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요. 어젯밤 저놈들이 아씨를 쫓아 이 누추한 집에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하옵고 들으시옵소서. 이분들의 기지로 저희는 산적들의 눈을 피해 폐광의 새길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쫓던 산적들은 주갱도로 들어갔고 저희가 굴을 빠져나올 때쯤 굴이 무너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산적들은 모두 그 안에 갇혔을 것입니다요. 채옥의 침착하고 조리 있는 말에 사또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다. 폐광이 무너졌다? 그 귀신굴 말이더냐? 그곳은 흉흉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인데 정녕 그 굴을 통해 이 뒷산까지 빠져나왔단 말이냐? 예, 사또, 제가 압니다. 그 새 길이 있습니다. 저번에 길 잃고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관아 뒷산이었습니다. 사또, 제 아들이 길 바보이긴 하나 그 굴만큼은 저 녀석의 놀이터였습니다. 저놈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마을의 큰 골칫거리를 일망진할 기회다. 여봐라, 포졸들을 당장 소집하라. 반은 폐광 입구로 향하고 반은 만드기가 나왔다는 이 뒷산 새길로 가 현장을 확인하라. 저도 가겠습니다. 굴, 제가 합니다. 새길, 제가 합니다. 사또는 잠시 만득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길을 안내하거라. 만득이 어과 아시는 관아에 남아 기별을 기다리시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사도가 이끄는 관군과 만드기가 폐광 입구에 다 달았다. 그곳은 이미 거대한 돌무더기와 클더미로 완전히 막혀 있었다. 굴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안에서 희미하게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으나
이 돌무더기를 치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놈들이 제 꾀에 제가 빠졌구나. 굴이 무너진 것이 틀림없다. 그때 새끼를 확인하러 갔던 포졸들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바보? 아니, 만들기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덤불 속에 정말 굴새길이 있었고 그 길이 관아 뒷산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 사람이 빠져나온 흔적이 분명합니다. 이 소란에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만드기가 저 양반 아씨를 산적놈들한테서 구해냈다는 구먼. 저 폐광을 통해서 길 바보가 길을 찾았다고? 아하의 찻도는 완전히 막혀버린 구입구를 바라보며 선언했다. 산적놈들이 굴에 갇혔으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다. 놈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게지 굴을 파헤칠 필요 없다. 저곳을 놈들의 무덤으로 삼을 것이다. 잣도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멍하게 있는 만드에게 다가갔다. 내가 이 마을을 구했다. 그 누구도 몰랐던 새길로 산적들을 꿰어내고 아씨를 무사히 구해냈으니 너는 더 이상 길 바보가 아니다. 이 마을의 영웅이다. 예, 영웅이요? 제가요? 아이고, 내 아들아. 사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득모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만득을 비웃고 놀리기만 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경애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만드기가 영웅이라고? 바보가 복을 가져왔네. 그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어. 그날 오후 만드의 누추한 초가집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잣도가 큰 상을 내리기 위해 직접 행차했기 때문이었다. 만득모가 내온 멀건 숭늉을 사도가 단숨에 들이켰다. 이 상은 관아에서 내리는 것이다. 마을의 큰 근심거리였던 산적대를 소탕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으니 마땅히 받아야 한다. 찻도는 묵직한 돈 주머니를 만드에게 건넸다. 이게 다 뭡니까? 무겁습니다. 아이고 사또, 이리 큰 상을 만드가 어서 큰 절 올려라. 만드는 어설프게 큰 절을 올렸다. 그때 만득모가 가져다 준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채 방에서 나와 사도와 만득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또, 그리고 만득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초인의 가솔들에게는 한양으로 기별을 보낼 터이오나 그들이 저를 데리러 오기 전까지 저는 제 은인의 곁에서 잠시 몸을 추스르고자 합니다. 굿디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오. 만득이 아씨를 잘 부탁드리오. 마을을 구한 영웅의 집이니 이제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오. 차도가 돌아가자 방 안에는 만과 만득 그리고 채옥 세 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긴장은 모두 사라지고 어색하지만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다. 어머니, 밥 먹을까요? 낭자도 배고프지요? 만드의 순박한 물음에 만득모와 채옥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이내 두 사람의 입가에서 참았던 웃음꽃이 터져나왔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만드의 초가집은 더 이상 누추하지 않았다. 잣도에게 받은 상금으로 만득모는 부서진 살림문을 고치고 덴마루도 새로 닦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만득을 길 바보라 부르지 않고 마주칠 때마다 만득 영웅이라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만드는 아침 일찍 뒷산에서 꺾어온 들꽃을 들고 채옥에게 다가갔다. 채옥은 만득모가 가져다 준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낭자? 아니, 채옥아씨, 여기 꽃입니다.
낭자처럼 예쁩니다. 만드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꽃을 건넸다. 채옥은 환하게 웃으며 꽃을 받아들였다. 고맙습니다, 만등님. 이제 아씨가 아니라 그냥 채옥이라 불러주세요. 채옥이. 아이고, 저것들을 어쩌면 좋아. 내 아들이 사람고시를 다 하고 다 아씨 덕분입니다. 이 늙은이가 아씨께 큰절이라도 올려야 할 판입니다요.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만드님께, 아니, 만두고 오할아버니께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이리 따뜻한 마음은 저는 처음 받아봅니다. 제옥의 말에 만득은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다. 만등모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연신 웃음꽃을 피웠다. 그동안의 고생이 눈녹 사라지는 듯 했다. 바로 그때 평화롭던 마을 어기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길을 비켜라. 한양 박선비님 행차이다. 길을 비켜라.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값비싼 가마 한 채가 만들게 초가집 앞에 멈춰섰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가마에서 내린 이는 흠잡을 데 없이 잘 차려입었으나 오만함이 가득한 젊은 선비 박선비였다. 그는 채옥의 정원자였다. 낭자, 이게 다 무슨 꼴이요? 어찌 이런 누추하기 짝이 없는 곳에서. 세옥은 갑작스러운 정원자의 등장에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비님. 어찌 여기까지? 낭자가 산적에게 봉변을 당했다는 기별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소. 헌데 어찌 이런 천한 것들과 함께 있는 게요? 만등모가 황급히 마당으로 내려와 고개를 조아렸다. 나으리, 저희가 아씨를 내연. 나위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다. 특히 저 반편이 같은 놈은 또 무엇인데 감히 낭자 곁에 서 있는 게냐.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나쁜 사람입니다. 낭자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이 바보온 녀석이. 감히 네 놈이 정녕 내 정혼자를 납치라도 한 것이냐. 당장 꿇어앉아 실토하지 못할까. 박선비는 만득이 자신을 구한 은인이라는 사실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그저 자신의 정혼자가 천한 것들과 섞여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선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분들은 산적들로부터 저를 구해주신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됐소. 그런 변명은 듣고 싶지 않소. 산적이 천한 놈들과 짜고 버린 짓이 아니라고 어찌 장담하시오? 낭자의 순결은 무사한 게요? 박선비의 모욕적인 말에 채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소. 당장 가마에 오르시오. 한양으로 돌아가면 이 일은 조용히 덮어두겠소. 그리고 이놈들은 관아에 고발하여 단단히 값을 치르게 할 것이오. 안 됩니다. 낭자? 못 갑니다. 저 사람 낭자에게 나쁜 말 합니다. 내가 지켜줄게요. 만득은 겁에 질렸지만 물러서지 않고 두 팔을 벌려 채옥을 보호했다. 내가 감히, 여봐라. 저 바보놈을 당장 쳐내고 낭자를 가마로 모셔라. 박선비의 가솔들이 만득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만득은 덩치만 큰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산적 앞에서도 채옥을 지키려 했던 사내였다. 만득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가솔들을 힘으로 밀쳐내며 버텼다. 싫습니다. 낭자, 안 갑니다. 내가 지켜줄 겁니다. 이 소란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만득의 집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저 양반은 누군데? 우리 만득이한테 저리 퍼붓는겨? 저 아씨의 정혼자라는데 말하는 꼴새하고는 은인을 도둑놈 취급하고 있소.
만드기가 저 아씨 구하느라 죽을 고비 넘겼다는데, 자신이 데려온 가솔들까지 길바보 하나를 제압하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까지 자신을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자 박선비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채욱, 정녕, 저 바보놈의 편을 들셈이요. 저 천한 것 때문에 두 가문의 명예를 전부 더럽힐 셈이란 말이요. 모든 시선이 채옥에게 쏠렸다. 채옥은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만득의 흙먼지 묻은 넓은 등과 자신을 가문의 소유물처럼 취급하며 편견에 가득 찬 정원자의 오만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채옥은 천천히 만득의 뒤에서 걸어 나왔다. 이제야 정신을 차리셨습니까? 어서 이리 오시오. 채옥은 박선비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서더니 말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서 가마에 오르시오, 선비님. 저는 산적의 칼보다 선비님의 그 편견이 더 무섭습니다. 뭐라고? 산적의 칼은 제 몸을 위협했으나 선비님의 편견은 제 마음과 제 은인의 고귀한 인품을 배려하십니다. 이분은 바보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주신 분입니다. 하지만 선비님은 그 은인을 모욕하고 계십니다. 내가 감히 미쳤느냐? 저런 천한 놈과 나를 비교해 이 혼사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저의 진심을 바보라 여기지 않고 저를 사람으로 봐주시는 분과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만님. 아니, 만득서방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채옥이 내가 지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파혼을 당하고 망신을 당한 박선비는 얼굴이 불그락부르그락해져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신분이다가 아니지. 우리 만드기가 저런 건방진 양반보다 100배, 1000배 낫지. 박선비는 치욕감에 몸을 떨며 가마에 올라탔고 가자 라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다. 그날 이후 만득은 사또에게 받은 상금으로 쓰러져 가던 초가집을 번듯하게 고치고 땅도 샀다. 채옥의 가문에서도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냈으나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채옥의 아버지는 내 딸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하며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만득모는 눈물을 흘리며 채옥의 손을 잡았다. 아씨, 아니 새아가 정령이 바보운 녀석의 아내가 되어주시겠단 말입니까? 어머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따뜻한 분입니다.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남구님입니다. 채호가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꼭 바보라 놀림받던 만득은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되었고 고귀한 양반과 규수 채옥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사람들은 신분과 편견을 넘어 진심을 택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래오래 칭송하며 만득과 채옥은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토록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길바보로 놀림받던 만득이가 영웅이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만득이는 겉보기에는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로 보였지만 순수한 마음과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용기로 위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반면 산적들의 탐욕과 오만, 그리고 박선비처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지요. 우리는 만드기처럼
겉모습이나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진심과 선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체옥처럼 올바른 판단력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주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존중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선한 마음이 결국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편견과 오만을 이겨낼 수 있다는 따뜻한 희망을 전해줍니다. 무수리를 구한 임금과 첫날 밤, 마마, 실수이옵니다. 잘못했사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금은 황급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경빈변 씨의 성격이 얼마나 포악한지 군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히 나의 치마를 밟아? 네가 정녕 미친 것이로구나. 경빈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실 경빈은 중전마마와의 대화에서 받은 모욕감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화풀이를 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봐라, 인연에 끌고 가거라. 네, 마마 전한 무수리 금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계신 양반님들을 향해 사랑의 하트를 날려드리옵니다. 조선시대 본이 따스하게 내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후원의 돌계단에서 한 소녀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17살 무수리 금이었습니다. 금미의 손은 이미 거칠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한 탓이었지요. 하지만 금미는 허리를 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힘들구나. 그래도 이렇게라도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감사하게 생각하자. 금미의 마음속에는 늘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을 떠돌던 그 서러운 날들을 떠올리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척집에서는 밥 한 끼 얻어먹으려 해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도 네가 먹는 밥값이나 하겠느냐 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지요. 그때 금미는 밤마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천하게 태어났을까?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따뜻한 밥과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보고 싶은데 그러던 어느 날 친척 아저씨가 금미를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무수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금은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서라면 제대로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궁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수리는 궁궐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청소, 빨래, 불대기, 물기, 힘든 일은 모두 무수리의 몫이었지요. 하루 종일 일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은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하지만 금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척집에서의 그 서럽고 배고팠던 시절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그때보다는 낫지. 적어도 여기선 밥을 굶지 않아. 잘할 수 있어. 더 열심히 하자. 금미의 이런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후원을 금미가 정성껏 쓸고 있었습니다. 한 입 한 입 정성껏 모으는 금미의 모습에는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보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중전 현덕왕후 김씨였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더냐? 중전마의 물음에 상궁이 답했습니다. 네, 마마.
금이라는 무술이이옵니다. 중전마는 금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모습이 야무지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래, 일을 꼼꼼히 잘하는구나. 내 처소에서 일하게 하거라. 네, 마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금미는 그렇게 중전마의 처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금미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천한 무수리가 중전마를 가까이서 모시게 되다니 금미는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중전마는 금미의 성실함과 밝은 마음씨를 점점 더 아끼게 되었습니다. 금미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고 어떤 일이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중전마의 처소는 금미로 인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금미야, 니마, 네가 참 일을 복스럽게 하는구나. 보기가 좋다. 중전마의 따뜻한 말씀에 금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나서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금미의 가슴 속에는 중전마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충심을 다하겠나이다. 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마께서 나 같은 천한 것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시다니. 나는 평생 말을 위해 살아야겠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말을 지켜드리겠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후궁인 경빈변 씨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궁하는 경사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임금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전 현덕왕후의 처소만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하다기보다는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중전마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미는 그런 중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중전마께서 혼자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미의 가슴도 함께 아팠습니다. 마마께서 얼마나 괴로우실까. 저렇게 어질고 착하신 분인데 왜 하늘은 막의 아이를 주지 않으시는 걸까. 금미는 중전 마마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은녀들을 찾아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약재에 대해 물었고 밤마다 정성껏 탕을 달여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전마의 몸은 약하셨고 아이를 갖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빈변 씨가 중전마를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문안을 드린다는 명목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마마, 제가 아들을 낳았다. 마마의 음덕이 옵니다. 경빈변 씨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전마는 그런 경빈의 흑심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네. 축하했네. 네, 마 다음에는 아들과 함께 찾아뵙겠네. 경빈변 씨가 물러가자 중전 마마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렸습니다. 금은 그런 마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경빈변 씨가 중전 마마의 처소를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금미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다른 궁녀가 금이를 밀쳤습니다. 금은 비틀거리다가 그만 경빈변 씨의 치마자락을 밟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냐? 경빈변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마, 실수이옵니다. 잘못했사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금은 황급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경빈변 씨의 성격이 얼마나 포악한지 군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히 나의 치마를 밟아 네가 정말 미친 것이로구나. 경빈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실 경빈은 중전 마마와의 대화에서 받은 모욕감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화풀이를 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봐라, 전년에 끌고 가거라. 네, 마마. 상궁들이 금미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금미는 끌려가면서도 중전 마마의 처소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마, 마마. 하지만 감히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이는 경빈의 처소 뒤뜰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미 물고문을 당한 후였습니다. 차가운 물을 온몸에 뒤집어 쓴 금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 저녁에 찬바람이 젖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경빈변 씨는 비웃으며 금이 앞에 섰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덤비는 계집이로구나.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능멸하려 하다니. 마마, 칠수이 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금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짝! 경빈변 씨는 금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금미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경빈은 마치 중전을 때리는 양쾌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내 인연 말이 많구나. 여봐라, 내 마마 인연은 매우 쳐라. 상궁들이 매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금은 눈을 감았습니다. 중전 마마, 이 몸은 가오나 마마께서는 굳이 건강하시옵소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봐라, 뭐 하는 것이냐. 우렁찬 목소리가 뒤뜰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임금께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경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소첩이 궁녀 교육을 시키고 있었사옵니다. 뭐라? 궁녀 교육을 무슨 매질로 하느냐? 어디 소속 궁녀더냐? 현더 광우를 모시는 무술이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뭐라? 여봐라. 당장 저 궁녀를 풀어 죽어라. 이것이 무슨 짓이요? 매질이라니. 궁녀들도 다 내 백성이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전하소첩은 다 전하를 위해 한 일이 옵니다. 됐어. 임금의 단호한 목소리에 경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봐라. 저 궁녀를 풀어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거라. 임금은 현덕왕후를 안쓰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압력으로 후궁을 드리긴 했지만 그 마음은 늘 현덕왕후에게 있었습니다. 현덕왕후 소속 궁녀가 이렇게 매를 맞다니 임금의 마음은 더욱 불편했습니다. 금미는 풀려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녀가 약을 발라주는 동안 금미는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전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금미의 가슴 속에 임금에 대한 감사와 함께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경빈변 씨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질투가 타올랐습니다. 현덕왕후가 더욱 미웠습니다. 경빈은 오빠인 호조판서 병길량과 함께 정치적 세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버니, 중전을 궁에서 내쫓아야 하옵니다. 염려하십시오, 마마. 제가 잘 처리하겠사옵니다. 병길량은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덕왕후가 병약하고 자손이 없으며 그로 인해 군궐에 불길한 징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소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임금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된 압박에 임금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임금은
괴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덕왕후를 폐위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금이는 쫓겨나는 현덕왕후를 보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마마, 이리 가시면 안 웁니다. 마마, 금은 현덕왕후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 어머니처럼 대해주셨던 분이 떠나신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현덕왕후는 금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잘 있거라. 다 내가 부덕한 탓이다, 마마. 금미의 울음소리만이 궁궐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렇게 현덕왕후는 궁을 떠났고 경빈변 씨가 새로운 중전이 되었습니다. 금은 매일 밤 기도를 올렸습니다. 작은 방에 초를 켜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중전 마마를 보살펴 주소서. 마마께서 건강하시고 편안하시도록 해주소서. 이 몸은 어찌 되어도 좋사오니 마마, 금미의 기도는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밤이 깊도록 금은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온 마음을 다해 빌었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임금은 잠이 오지 않아 궁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현덕왕후를 내쫓은 후 임금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발빛 아래를 걸어가던 임금은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불을 켜놓았을까? 임금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금미가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금미의 모습이 발빛에 비쳤습니다. 그 모습은 가히 아름다웠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기도, 그 정성스러운 모습에 임금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밤중에 저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다니 무슨 일일까? 임금은 한참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봐라, 무슨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느냐? 금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임금이 계신 것을 보고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녀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나이다. 그래, 무슨 기도를 그렇게 드리냐? 금은 잠시 망설리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네, 전하. 저는 예전에 중전마를 모시던 무술이었사옵니다. 궁에서 나가신 중전마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었사옵니다. 임금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네가 기특하구나. 임금은 금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보는 금미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용모도 단정하고 고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임금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금미의 마음씨였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기도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임금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전하, 금이 옵니다. 그래, 금이야. 네가 참 기특한 일을 하는구나. 임금은 금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을 떠돌던 이야기, 궁에 들어와 무술이로 일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중전마를 만나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는 이야기. 임금은 금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금미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임금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금이야. 오늘 밤 나의 처소에 들거라. 금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여봐라. 이 아이를 단정시켜 내 처소에 들게 하라. 알겠사옵니다. 전하, 금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천한 무수리인 자신이 임금의 처소에 들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임금을 처음 본 순간부터, 아니, 정확히는 임금이 자신을 구해주셨을 때부터 금미의 마음속에는 임금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임금의 목소리를 들으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임금과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천한 무수리가 임금의 승은을 입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궁녀들의 꿈이었던 일이 금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밤 금이는 생전 처음으로 한 남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임금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금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임금을 받아들였습니다. 임금은 금미를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거칠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미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 마라, 금미야. 임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금미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금미는 임금의 품에서 처음으로 한 여인으로서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금은 한순간에 무수리에서 후궁이 되었습니다. 경빈 변씨는 그 소식을 듣고 눈을 지켜떴습니다. 뭐라? 그 무수리년을 전하께서 후궁으로 들이셨다고? 경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가 그녀 가만 안 두겠다. 경빈은 오빠 변길량을 급히 불렀습니다. 오라니, 새로 들어온 후궁 금이를 없앨 방도가 없겠습니까? 네, 중전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시죠. 변길량은 금미의 궁녀 중 한 명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하면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이것으로 금미의 음식에 독을 타시오. 그리하면 더 많은 응화를 주겠소. 궁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하와 독약을 받았습니다.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자신이 죽을 것이고 따르면 금미가 죽을 것이었습니다. 궁녀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그리고 금미에게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미의 처소 앞에 서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미가 자신에게 했던 따뜻한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수고했네, 고맙네. 몸이 안 좋은가? 오늘은 쉬어라. 우리 모두 함께 잘 지내보세. 금은 자신이 무술이었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후궁이 된 후에도 자신을 모시는 궁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궁녀들은 그런 금이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우리 마님은 참 착하셔.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 궁녀는 손에 든 음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독이 든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맞게 드리면 그렇게 착하신 맞께서 아니다. 이건 안 된다. 궁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셨던 맞게 어떻게 이 독을 탄 음식을 드린단 말인가? 안 돼. 절대 안 돼. 궁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맞게 이것을 못 드리면 어차피 중전 마마께서 나를 죽일 거야. 어차피 죽을 목숨 차라리 내가. 궁녀는 눈물을 흘리며 독이 든 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마마, 부디 왕자를 낳으시고 꼭 살아남으세요. 마마 같은 분이 궁궐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궁녀는 독을 탄 음식을 스스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금미의 궁녀가
독을 먹고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금미는 죽은 궁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왜 이런 일이? 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왜 궁녀가 자신의 음식을 먹었을까? 금은 급히 임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하, 부디 진상을 밝혀주소서.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았소. 걱정 마시오. 반드시 진상을 밝히겠소. 임금은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궁녀의 독살 과정을 낱낱이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병길량이 궁녀를 매수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은하를 건네는 것을 본 목격자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경빈변 씨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경빈변 씨가 현덕 왕후를 저주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경빈은 무당을 불러 현덕 왕후의 머리카락과 옷을 사용해 주술을 했습니다. 왕후가 병들고 죽게 해달라는 저주였습니다. 임금은 대노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감히. 임금은 즉시 경빈변 씨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신성한 궁궐에서 감히 궁녀를 사주해 죽이고 중전을 저주하는 곳을 한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라.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소첩이 잘못했나이다. 다 전하를 위한 것이었사옵니다. 닥쳐라. 임금의 노에 궁궐이 떨렸습니다. 경빈변 씨와 병길량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즉시 현덕왕후를 복위시켰습니다. 며칠 후 현덕왕후가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금미는 궁문에서 현덕왕후를 기다렸습니다. 현덕왕후를 본 순간 금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마. 현덕왕후도 금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미야. 금미는 현덕왕후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현덕왕후도 금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금미야,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후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도 다 들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마마, 아니, 옵니다. 다 마의 음덕이 옵니다. 마께서 돌아오셔서 이 몸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현덕왕후는 금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미야,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다. 앞으로도 함께 지내구나. 네, 마마, 충심을 다하겠나이다. 금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시고 싶었던 현덕왕후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후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은 임금과의 사이에서 깊은 애정을 쌓아갔습니다. 임금은 금미를 자주 불렀습니다. 금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금은 언제나 진실했고 따뜻했습니다. 임금은 금미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네, 오늘은 후원의 꽃들이 활짝 피었사옵니다. 정말 아름다웠사옵니다. 금미는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금미를 보며 임금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은 함께 후원을 거볼까요? 네, 전하, 조사옵니다. 금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임금은 그런 금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 순수하고 아름답구나. 내가 참 복을 받았다. 임금의 마음속에서 금미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연민과 호감이었던 것이 이제는 깊은 애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금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임금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고 임금의 손길을 느끼면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 전하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전하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금은 밤마다 임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임금이 건강하시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금께 좋은 반려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금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구역질이 나고 어지러웠습니다. 의녀가 진맥을 했습니다. 마사이 옵니다. 대기가 있으십니다. 금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 옵니까? 네, 마마. 분명하옵니다. 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임금의 아이를 품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금은 급히 임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금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요. 건강히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잘 보살피겠소. 임금은 금을 더욱 아꼈습니다. 금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금은 임금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현덕 광우도 금미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금이야, 몸조리 잘해야 한다. 내가 약재를 보내줄 테니 잘 먹거라. 감사옵니다, 마마. 금은 현덕 왕후의 사랑과 임금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달이 지났습니다. 금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금미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다. 전하를 위해서라도, 마마를 위해서라도. 드디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 왕자님이십니다. 정말이옵니까? 금은 지친 몸으로도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금미의 품에서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내 아이, 나의 귀한 아이. 금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임금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이, 잘 태어났소? 네, 저 건강한 왕자이옵니다. 임금은 아이를 안아보았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였습니다. 참 잘생겼구나. 수고했소. 정말 고맙소. 임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임금은 금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이, 그대가 나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었소. 평생 잊지 않겠소. 금은 행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금미의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임금은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금미의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하노라. 군걸이 떠들썩했습니다. 금미의 아들이 왕세자가 된 것입니다. 금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천한 무술이었던 자신의 아들이 왕세자가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옵니까? 그렇소. 우리 아들은 훌륭한 임금이 될 것이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소.
금은 임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현덕광우도 금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금이야, 축하한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아 주었구나. 참 자랑스럽다. 다 마의 은혜입니다. 아니, 금이야. 이것은 다 너의 복이고 너의 덕이다. 금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임금, 자신을 아껴주는 현덕광우,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들,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미의 아들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금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금미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구휼 사업을 했습니다. 어린 고아들을 위한 곳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금미를 사랑했습니다. 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딸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옵니다. 부디 하늘에서 편히 계시소서. 금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금미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천한 무수리로 시작했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금미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천한 신분이라도 착한 마음씨와 정성이 있다면 하늘이 돕는다는 교훈으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선과 악, 그리고 정의와 부정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진하게 보여줍니다. 금미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난과 학대를 겪었지만 결코 불평하거나 악으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성실,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반면 경빈 변씨처럼 질투와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게 됩니다. 임금님의 정의롭고 따뜻한 판단, 금미의 순수한 마음과 헌신은 결국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목격할 때 분노만 하지 않고 올바른 행동과 선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또한 아무리 천한 신분이라도 선과 성실을 잃지 않는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돕고 축복한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권력과 질투보다 사랑과 겸손, 그리고 정의를 선택할 때 참된 행복과 존경을 얻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